안녕하세요. 고품격 주식 상담 프로그램 주식 잔소리 시즌3가 오늘도 힘차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상담을 도와드릴 상담요정 채채채 이채은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미국의 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튀어오를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내고 있는데요. 미국의 금리 인하에 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주재로 2차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도 개최가 됐는데요. 어떤 내용들 나오게 될지 함께 기다려보시고요. 이러한 시장 상황들 속에서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1577-7451번 전화 주셔서요. 맞춤형 전화 상담 받아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샵 0082번 문자 상담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도 열려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전문가님 본격적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오늘도 시장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수가 1%대의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코스피 시장이 1.8% 상승해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64%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예탁금이 60조대를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면 종목장이 활발하게 펼쳐질 겁니다. 라고도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지수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 2865포인트입니다. PBR 기준으로 따져보게 되면 뭐 0.86배에서 0.87배 정도 되겠죠. 오늘은 위클리 만기일입니다. 지금 이제 갭이 3개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조금 지칠 때도 됐겠죠. 피로감이 쌓여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 쪽은 일단 오늘부터 매도로 전환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외국인은 여전히 강한 매수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선물 또한 마찬가지로 강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종목군들 활발하게 움직여주고 있죠. 많이 올랐었던 조선 쪽 섹터와 방산, 이쪽은 조금 숨고르기가 나오고 있죠. HD 한국조선해양만 강보합권역에 유지가 되고 있고 대체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 방산 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 반대급부적인 종목군들, 많이 못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움직이겠죠. 드디어 삼성전자가 6만전자를 갔습니다. 더 가겠죠. 우선적으로 이 정고점 자리대와 241선 자리대 62,000원대까지는 열어놓고 기본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도체가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후발주들도 따라갈 수가 있겠죠. 그 이외에 정책적인 종목군들도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1호 공약사항은 반도체를 얘기를 했고 인공지능 쪽에 100조대의 투자, 그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반도체와 전력 이런 부분들이 파급되는, 확산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죠. 그러면서 종목장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거기에다가 상법 개정, 여러분들께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이 법안 개정이 상당히 클 거다. 그러면서 금융주들, 지주사들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기다렸다가 움직이지 못했었던 종목군들이 최근 들어서 반등의 흐름들이 나오고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기다리다 올라가는 종목군들까지 갈아탔다라면 되게 체감은 안 좋을 겁니다. 근데 인내 시간을 버텼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보상을 해주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는 더 올라갈 겁니다. 다만 피로감이 좀 쌓여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쉬어갈 지연정 작년 7월 달의 고점은 넘어갈 거다. 이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되고 현재 PBR, 현행 PBR로 보게 되면 PBR 한 배가 약 2,980포인트 정도 됩니다. 2분기가 지나고 실적 발표가 끝나게 되면 자본 총계가 또 늘어나겠죠. 그러면 PBR 한 배는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 그러면 시장은 더 좋아질 수 있다. 거기에다가 추경 예산 편성을 하죠. 원화 강세 유지가 되죠. 그러면
금리 인하까지 진행이 되죠. 유동성이 늘어나죠. 종목장은 더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하고 함께하는 프로그램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여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를 이용한 방법, 문자를 이용한 방법, 그리고 유튜브를 활용한 방법이 있죠. 전화번호는요. 1577-745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접수가 될 것 같고요. 문자는요. 샵 008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단기인지 중기인지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가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이 있죠. 그쪽으로 오셔서 접수를 하셔도 순차적으로 시간이 닿는 대로 해드리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바로 종목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PSK를 매수를 하셨어요. 29,250원 8%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추매해도 될까요? 당연히 추매를 해야지요. 당연히. 근데 이격이 조금 벌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요 정고점이잖아요. 여기. 요 맞고서 이제 튕겨 내려가고 있죠. 양봉이 3개 나오고 4개째가 좀 조정이잖아요. 요 자리대 19,000원대 초반 자리대 눌러주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해도 괜찮다. 지금 8%니까 8% 정도는 더 추매를 해도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힌트를 포착하는 방법 저희 전문가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1577-7451번 전화 주셔서요. 그 전략들 함께 받아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샵 0082번 문자 상담 접수도 가능합니다. 또 서울경제TV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전화 연결 이어가 볼까요? 시청자님 어서 오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네, 종목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알맥이 있습니다. 알맥. 네, 알맹 매수가와 비중은요? 네? 매수가와 비중은요? 아, 42,000원에 11%. 네, 42,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1%시군요. 네네. 오랫동안 좀 바닥을 다져온 모양새의 차트가 되겠습니다. 수익권을 고생 좀 많았어요. 언제쯤에 들어서게 될지도 좀 고민되셨을 텐데 추가적인 대응 방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알매 거래량이 좀 많이 말라있는 모습이거든요. 언제쯤에 좀 추세 돌려 세울 수 있을까요? 아버님 요거 단기적으로 보셨던 건가요? 아니죠. 이게 올해 보긴 봤는데 네네. 이게 공모가가 좀 떨어졌다고 해서 누가 한번 추천하길래 공모가가 좀 막 한 번 더 올라가면 지급다 그래서 상장된 지 한 2년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모가 이하로 한 번도 빠졌다? 공모가 위로 올라가 본 적이 없고 처음 상장되고 나서 그러면 그래서 아버님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계세요? 자동차 알루미늄 판넬인가 뭐 밑에 케이스. 여기 보게 되면 나오죠? 네. 여기에 보게 되면 스냅샷 여기에 보게 되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얘기가 나와요. 전기차 수요 회복으로 실적 개선, 뭐 여기 하면서 자동차 쪽, 전기차 쪽 관련주로 볼 수가 있겠죠? 네. 그죠? 네. 자, 지금 전기차 쪽 어때요? 좋아요? 안 좋죠. 안 좋죠. 안 좋죠? 네. 그러면 이 알맥이라고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좋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죠? 자,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계속 안 좋을까요? 전기차 쪽 계속 안 좋을 것 같아요, 아버님? 시간이 가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건데 지금 2차 전지 쪽 섹터는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2차 전지 소부장 쪽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 거래량이 이제 동반되면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2차 전지는 최악의 상황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알맥도 마찬가지로 지금 더 이상 추가적으로 4월 달에 저점을 깨고 내려가거나 하진 않고 있죠. 그죠? 네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이 거래량 자체가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이 바닥권역에서 거래량이 제법 많이 늘어났어요. 이 구간을 보면. 그럼 누가 저가 매수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은 보유를 해봐야 되겠죠. 추가 매수하실 여력은 있으시고요?
추가 매수할 거가 겁나요. 하도 떨어지니까. 하도 떨어지니까 겁이 나시죠? 네, 겁이 나서.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용기가 안 나요. 종목군들 매수하실 생각이세요? 만약에 현금이 있어요. 그럼 어떤 종목군들 사고 싶으세요? 그 지금은 뭐 이미 다 올라가서 사고 싶지 않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사지는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 사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 사고 있다. 가지고 있는 것만 그냥 갖고 있어요. 2차전지 관련된 거 몇 가지. 자, 그럼 2차 전지 관련주 몇 가지라고 하는 거든 중복됐어요. 그거 시간 일단 여유 있게 보셔야 됩니다. 요건. 네. 이 또한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예요. 자, 중요한 거는 지금 그러면 2차전 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 매수를 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요 한 종목만 가지고 있다라면 포트를 구성하는 형태로 보고서 매수를 추매를 해서 단가를 좀 낮추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미 다 2차전 쪽으로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확인 매수가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은 괜찮아요. 추가적으로 더 밀리는 그런 모습들보다 오히려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지금 구간에서 보게 되면 요거 33,000원대 요 자리대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거예요. 시간이 좀 필요해요. 대신에 네.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요 33,000원대까지는 무조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하니 지금은 편안하게 보유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연말이고 내년까지도 갖고 갈 수 있는데 제 목표 제가 매수 가격 가장 가능성은 그거 희망이 있는 거지 잘못된 생각인지. 매수가 부분까지 가능성이 네네. 있죠. 아 그래요? 가능성이 있죠.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요 3만 원짜리대가 네네. 여기가 요 32,000원에서 35,000원 요 구간대가 저항된 걸 알고 있어요.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요 부분들을 뚫어 넘어야 그 다음에 매수가 부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요? 가능성이 있으니까 보유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아시겠죠?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자, 다음은 문자입니다. 이뮨온시아 뭐요 이거? 6,8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6,8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자, 좋아요. 어떤 종목이든 매수를 하고 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좀 알고 하셔야죠. 자, 5월 19일 날 매수했어요. 이걸 문자를 물어보신 분한테 직접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거 한 달 뒤에 보호예수 물량, 3개월 뒤에 보호예수, 6개월 뒤에 보호예수 물량을 알고 있나요? 요걸 한번 제가 되묻고 싶어요. 신규 상장주는 뭔가 분석이 될 부분들이 없습니다. 기술적 분석 아니면 기본적 분석 이거 다 할 수가 없어요. 왜? 차트는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의 데이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석이 안 되고 기본적 분석은 상장을 앞두고 있을 때 실적을 좀 땡겨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실적이야 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선 대응을 하셔야겠죠. 이거 단기적으로 보셨을 거예요. 기본 라인대가 요 저점 자리대가 5,500원대 라인이잖아요. 요걸 깨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수급적으로도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지금 뭐 하는 회사인가 보니까 T세포, 대식세포 면역항암제 쪽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임상 단계가 2개, 비임상은 2개인데 요 임상 단계 쪽에 있어서 이게 후보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렉라자와 같은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는 한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지금 별로 안 좋죠.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손절 가격을 잡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하니 저점 자리대 깨면 리스크 관리하자 그런 의견을 드릴 터이니 참고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시그널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요소들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1577-7451번 전화 주셔서요. 자세한 이야기들 들어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샵 0082번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또 서울경제TV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까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전화 연결 이어가 볼까요? 시청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카카오 52,000원에 20%. 네, 카카오를 52,000원에 매수하셔서 20% 가지고 계시는군요. 네. 대표적인 성장주로 꼽히는 카카오가 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수급이 좀 쏠리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고요. 각종 호재도 만발하고 있다는 기사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만 12%, 13% 넘게 또 올라주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전문가님께 또 바로 추가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카카오 드디어 5만 원 선 뚫고 올라갔거든요. 여기서 어떤 전략들 추가해 갈 수 있을까요? 저랑 처음 통화하시나요? 아닙니다. 지난번에 한번 전화드렸습니다. 이 종목으로. 지난번에 카카오로? 다른 종목 전화드린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이걸 물어봤어야지, 이거를. 그때 이거를. 뭐 지금 뭐 매도하세요? 그럼 매도하실 거예요? 네, 왜냐면 이게 지금 갖고 있은 지 좀 오래돼가지고 본전 가까이 오길래. 네. 아유, 좀 아우, 더 참아봐요. 힘들어요. 수익은 좀 내고 파셔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더 이제 손실이 참아봐요. 얼마 없으니까. 네? 손실이 얼마 없으니까 또 혹시나 또 내려갈까봐. 에이,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조정을 받아도요. 네. 더 올라갈 거니까 매수가 수익은 좀 그래도 이게 얼마나 갖고 계셨어요? 이게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몇 년? 네. 3년? 네, 한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자, 좋아요. 그럼 3년 적금 넣었다 쳐요. 3년 적금 넣었으면 뭐 한 5%든 10%든 수익을 내야 적금 금리를 빼고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잠깐만. 그리고 얘 배당 나왔나? 얘 배당 나와요. 배당 아주 그냥 쥐꼬리만큼 나왔네요. 코딱지만큼. 뭐 배당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죠? 예.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고점 이게 아마 단기 고점 정도 때 나왔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참다가 이거 매수가만 오게 되면 확 던져버리고 그냥 말 거야. 이 생각하고서 지금 매도하실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자, 요 월봉 차트 한번 봐봐요. 월봉 차트는 바닥을 다 만들었죠. 이 월봉 차트는 바닥이에요. 주봉 차트를 네. 보면 주봉 차트도 바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적어도 조금 여유 있게만 보게 되면 앞자리 숫자 한번 바뀔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한 앞자리 6만 숫자. 원까지 기다려 볼까요? 그러면 이 정도는 돼서 만약에 매도를 하면 네. 에이씨, 매도했어도 적금 금리 정도 이상은 수익을 내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네.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좀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네. 지금 보면 비중이 너무 징그름하죠. 20%시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 도저히 못 참겠어 팔아버려야 될 것 같아. 그럼 5만 5천 원대 있죠. 네. 5만 5천 원대 절반은 빼버리세요. 절반만. 네. 절반 빼고 나머지는 6만 원대 한번 가져가 보세요.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자, 다음은 유튜브를 좀 한번 봅시다. 한국금융지주 10만 원, 5.5%. 4년 정도 버텼고 수익 중입니다.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한국금융지주 10만 원. 오랜 기간 보유를 하셨어요. 4년 정도를 보유하셨어요. 요때 21년도에 매수하셨겠네요. 그죠? 그럼 배당 1번, 2번, 3번, 4번. 일단 4번, 4개년 동안 배당을 일단 받았고요.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월봉 차트를 보면 이제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어요. 한국금융지주가. 그죠?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를 좀 봅시다.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작년에 배당이 24년도에 4,000원 가까이 나왔네요. 그럼 4%의 적금이 이자가 좀 나왔어요. 그죠? 아마 25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21년도 정도, 21년도에 6,000원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당 수익률이 못 나와도 한 5,000원대 정도 나오게 된다면 10만 원에 매수했으면 5%의 수익이란 말이죠.
지금 비중이 보게 되면 4년 정도 5.5%의 비중이에요. 비중이 좀 크진 않단 말이에요. 배당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세 차익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한 20% 정도 수익이 나다가 윗꼬리를 좀 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아직 고점 징후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리고 이 지금 사상 최고가 이 자리대를 넘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지금 보면 상장하고 난 이후에 최고가예요. 그러면 이거는 조금 더 가져가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한 13만 5천 원에서 14만 원? 그 정도 때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 정도 가격까지 가게 되면 다 팔진 마시고 원금만 빼세요. 원금만. 그리고 그 수익금으로 이자를 쭉 꾸준하게 한번 받아보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종목은 언제쯤 움직일까, 또 좋은 타이밍은 언제일까 혼자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577-7451번 전화 상담 가능하고요. 샵 0082번 문자 상담 창구도 열려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전화 연결 이어가 볼까요? 시청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LG 디스플레이 네. 18,000원에 10%입니다. LG 디스플레이를 매수하셨고 18,000원에 10% 비중이시군요. 지금 매수가에 비해서 현재 가격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LG 디스플레이 현재 8,730원 부근에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디스플레이 쪽으로 좀 모멘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 전망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LG 디스플레이는 언제쯤에 좀 120일선도 뚫고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우선 LG 디스플레이는 뭐 하는 게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죠? 네, 유상증자도 받았어요, 그때. 아, 유상증자도 받으셨어요? 예, 그래가 가격이 조금 낮췄는데 22,000원에 그게 해가지고 이리 낮춘 게 이렇습니다. 그런데 네네. 그게 너무 안 좋아가지고 또 회사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상장 폐지 된다고요? 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없어지거나 할 회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의심도 들어요. 너무 내려가니까 이게 올라올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또 인식도 안 좋고 이제 시대에 따라서. 자, 인식이 안 좋아요. 디스플레이 쪽이 중국에서 추월하고 있고 막 이런저런 얘기가 많아요. 그죠? 네. LG 디스플레이가 중소형 패널을 만들죠? 네. 중소형 쪽의 패널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잘하고요. 대형 패널은 LG 디스플레이가 잘해요. LG 디스플레이가 요번에 중국 쪽에 공장을 매각을 했죠. 그 매각을 하고 난 돈으로 부채를 일부 상환을 하고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의 대형 쪽에 있어서 요번에 투자를 조금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집중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LG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는 뭐 모니터나 TV나 이런 쪽에 생산을 할 거 아니에요. 납품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거기에다 또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의 그 부분들도 들어갈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구간에서는 업황이 되게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인데 지금 이 LG 디스플레이를 봐도 자산 가치에 대비해서는 지금 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기다려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하시라고 하면은 추가 매수는 못 하시겠죠? 아니요, 올라간다는 보장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이게 점점 더 빠지니까 이게 뭐 해봤자 무슨 필요 있겠노 싶은 그 마음이 드네요. 주식에 있어서는 보장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어머니? 네. 자, 계속적으로 빠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4월 달 이후에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너무 미미하게 그래가지고. 미미하기는요. 자, 10,000원짜리 때는 기본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이 10,000원짜리 때까지는 아무리 못 올라가도 이 10,000원짜리 때는 넘어갈 거예요.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됩니까? 조금 눌렸을 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시간 걸립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어머니. 얘는. 네. 그러면 얘가 어찌됐든 지금 요 8,000원대 초반짜리 때니까 8,400원 이하권역에서는 매수를 한번 해봐도 될 것 같거든요. 8,400원 정도 때는. 네. 그 이하로는 매수를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이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가정을 하면 18,000원에 매수를 지금 10% 유상증자까지 받아서 10%를 18,000원에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10%를 매수를 하게 되면 13,000원 정도 때, 13,000원대의 단가가 될 거란 말이에요. 네. 만약에 10%를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 그러면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18,000원까지 기다렸다가 18,000원에 매수했는데 10,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요때 비중을 줄일 거냐 아니면 추가 매수해서 10,000원 부근 위에 올렸을 때 비중을 줄일 거냐 그러면 손실을 더 줄이는 거잖아요. 그죠? 네. 먼저 그 생각을 먼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10,000원까지밖에 못 간다 이 부분들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3,000원대 정도까지도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긴 관점으로 보게 되면 13,000원대니까 매수가 부근이잖아요. 네. 요 매수가 부근 때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걸 너무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거를 계속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너무 지겹고 힘들어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여기에서 이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중심이 되고 있는 종목군들로 매수를 해서 거기서 수익을 난 만큼 그 수익금만큼 이 종목을 정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어렵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결론은 이 부분 10,000원 부근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반등이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반등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춰갖고 손실을 줄이는 방법 하나 아니면 그냥 내버려둔 상태에서 10,000원이 돌파되는 시점 요 언저리 왔을 때 다시 한번 상담 요청을 하셔갖고 상담을 이어가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건 판단은 어머님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네네. 그러면 네. 판단 어머님이 하시고 그러면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종목이나 이런 부분들을 매수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종목 매수하고 싶으세요?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카카오 있잖아요. 대표님, 카카오를 요 전에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래가지고 42,000원에 제가 지금 살까요? 그러니까 아니 사지 마라.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 해가지고 안 사고 버텼거든요. 근데요. 그러는데 저게 일이 올라가는데 전망이 좋은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게. 그래가지고 지금이라도 조금 사야 되나 아니면 좀 더 이따 사야 되나 싶어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어머니 은근슬쩍 종목 2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 카카오는 제가 했던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머니 또 따라갔다 물리지 마시고 아 그대로 던져 놓을까요? 그냥 뭐 그건 모르겠고 일단 난 아니 전에 단가는 카카오 7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어머님 전화 통화했던 거 알아. 내 전화를 한 번 더 달라고도 얘기했었고 근데 어머니 안 주신 거잖아. 아이고, 맞아요. 제가 오늘 하니까 그러면 선정이 어머님이 돼가지고. 카카오를 물어봤어야지 왜 LG 디스플레이를 물어놓고 난 아니요, 다음에 카카오까지 아침에, 물어보시냐고. 아니, 아까 저기 뭐고 카카오를 하니까 사람이 먼저 했다 신청을 했다 하면서 다른 거 하시라 해서 LG 디스플레이를 했거든요. 이것도 답답해가지고 그러는데 아이고 대표님이 그랬는데 웃자면 좋노 지금이라도 해야 되나 싶어가. 자, 카카오 올라갔죠? 네네. 얘 안 올라갈까요? 얘 안 올라가겠냐고 LG 디스플레이. 그것도 올라가요? 보라고요.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네. 아시겠죠? 그러면 대표님 또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화전자를 매수하셨어요. 16,000원. 자화전자 16,000원. 뭐 하고 있어요? 추매해야지. 자리 다 잡아갔잖아요. 추매해야죠, 이런 거. 지금 보면 어디 갔어? 자화전자가 7%밖에 안 받잖아요. 그리고 매수해야죠. 이거 추매하세요. 이거 12,500원 이하 밀리면 이거 추가 매수하세요. 그렇게 해야 수익 내고 매도 나올 수 있잖아요. 이거 이 자리 때까지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눌리면 추매하세요. 아시겠죠? 네, 저희가 3가지 상담 방법 항상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인데요. 유튜브 쪽으로도 상담이 쏟아지고 있어서 한 가지 같이 살펴보고 가려고 합니다. 2차 전지 정말 고민이에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있었는데요. 전문가님께 앞으로의 전망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2차 전지 쪽으로 물려있는 분들도 좀 많을 거고요. 걱정 많으실 텐데 여기서 어떤 전략들 좀 추가로 세워갈 수 있을까요? 2차 전지 쪽에 있어서 자, 여러분들 한 가지만 봅시다. 추세가 전환이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어요. 그죠? 두 번째, 조선과 방산 이런 쪽의 종목군들처럼 막 움직이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답답할 겁니다. 많이 답답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요. 보면 자, 요 SK 여기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안 답답했을까요? 여기에서 매수하신 분들 안 답답했을까요? 자, 한화. 아이씨, 하나는 화면에 이게 안 나오네. 자, 이런 구간대에서 매수하신 분들 안 답답했을까요? 자, 코오롱. 여기에서 매수하신 분들 안 답답했을까요? 그죠? 뭔 얘기를 하냐? 자, 지금 지주사 실적이 겁나 좋나요? 아니죠. 턴어라운드 되는 지주사도 있겠지만 정책이죠. 정책으로 인해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어요. 두 번째, 2차 전지 실적 계속 안 좋죠. 근데 희망으로 볼 수 있는 건 뭐죠? 업황이 슬슬 개선될 것 같은 부분들. 실적이 1분기 괜찮게 나왔죠. 지난 4분기도 마찬가지고. 수출입 데이터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다른 부분들 보게 되면 이제 관세, IRA 요게 남아 있어요. 하원 통과되고 상원으로 넘어간 법안이 2차 전지 섹터의 최악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했을 때 당선되자마자 폐지시켜버릴 거야 라고 얘기했죠. 근데 폐지 아니에요. 보조금에 주는 그 수단을 단축시키는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상원으로 넘겼어요. 상원에서 뭐라고 하죠? 이걸 그대로 허용한다고 하는가요? 아니죠. 그러면 여기선 조율을 해서 수정할 거 수정하고 그렇게 해서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2차 전지, 반도체 다 포함해서 7월 패키지 딜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간 조정으로 지금 늘어지고 있죠. 포스코 퓨처 마찬가지죠. LG 엔솔 마찬가지죠. 삼성, SDI, LG 화학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최근에 서서히 달라지고 있는 거. 소부장들도 다 죽었었어요. 애경 케미칼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돌리기 시작했죠. 그러면 하나기술 얘도 거래량이 갑작스럽게 튀어나오고 있죠. 대보 마그네틱 거래량 튀기고 있죠. 돌리고 있죠. 그 다음에 세빛캠 얘도 갑자기 거래량
터진 게 하나가 있죠. 뭔 얘기냐? 최악은 2차 전지 쪽 섹터도 최악은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지루하게 기간 조정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없는 분들이라면 서서히 포트를 꾸리는 거고, 보유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거는 이제 확인 매수하자고 했잖아요. 확인 매수. 지금은 확인 매수할 구간이 아니라 지켜보는 부분들이에요. 2차 전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다 팔고서 그럼 뭐 지주 사러 갈 건가요? 뭘로 갈 겁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면 반도체 쪽의 차트의 모양새가 조금 더 좋기는 해요. 반도체가. 어찌됐든 반도체 2차 전지 다 빠졌습니다. 근데 대장이 돌리고 그 부분들을 보게 되면 반도체 쪽이 한 수 위에 있기는 해요. 근데 2차 전지 쪽 섹터가 계속 죽을 거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2차 전지에 대한 지원책도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우려할 부분들은 없다. 다만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여유를 좀 가지고 보셔라. 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돌릴 겁니다. 다시 돌릴 건데 지금은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지수가 팍팍팍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기다려보자. 자, 단적인 예로 여러분들한테 22년도, 23년도에 삼성증권 매수하라고 했어요. 32,000원 밑으로. 근데 이걸 왜 사냐? 미쳤다. 제 정신 나갔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배당 수익률만도 어마무시하고요. 수익도 따블이에요. 이걸 이겨냈기 때문에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2차 전지가 계속 실적이 나빠질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하니 기회로 다가올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러하니 지금은 이겨내는 그런 전략이 중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시장 분석, 또 차트 분석의 공시 분석까지 총체적인 분석들을 함께 더해주고 계십니다. 1577-7451번 전화 주셔서요. 이러한 분석들 빠짐없이 받아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샵 0082번 문자 상담 접수도 가능합니다. 또 서울경제TV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도 열려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전화 연결 이어가 볼까요? 시청자님 어서 오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아, 네. 저 HVM. 네, HVM이고요. 매수가와 비중은요? 매수가는 25,950원에 샀어요. 네, 네, 20%요. 20%시군요. HVM 25,950원에 매수하셔서 비중 20% 가지고 계십니다. 좀 하단을 높여가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까 했지만 오늘 좀 크게 꺾이는 모습이 포착이 됐죠. 하루 동안 13% 가까이 좀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데요. 전문가님께 추가적인 전략 받아가시면서 이 불안감을 좀 해소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의무 보유 해제 이슈가 좀 있는 종목이기도 하던데 크게 내리는 게 이런 이유들 때문이었을까요? 우선 어머니 이게 단기적으로 좀 보신 거죠? 네. 일단 1년차 보유예수 물량이 해제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24년도 6월 28일이니까 네. 25년도 6월 28일 날 보유예수가 해제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보면 네. 트럼프 대통령하고 네네. 머스크하고 싸웠죠. 네네. 그러면서 네. 이 HVM도 영향을 좀 받은 게 아닌가 싶어요. 스페이스X에 공급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게 일단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은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그 뉴스가 만약에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네. 지금 보면 이 HVM이 한 번 올라가고 두 번 올라갔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서 고점 자리 때하고 저점 자리 때 이렇게 보면 이게 이탈이 됐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폭만큼 이렇게 밀리거든요.
네네. 그럼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저는 보여져요. 네. 지금 구간이. 네네. 그러면 일단 매수 단가가 지금 보게 되면 25,000원 거의 26,000원이잖아요. 네네. 그럼 이 자리 때는 다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네. 그러하니 지금 비중이 20%이시니까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여기서 더 치고 가려면 이제 뭔가 재료와 이슈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네. 올해 하반기에 우리나라 누리호 발사도 예정되어 있고 이슈들이 좀 제법 있어요. 하반기에. 네네. 그러면 우주항공 쪽에 있어서도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보유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아시겠죠? 네네. 예, 고맙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오늘도 또 상담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전화 상담을 주시면 맞춤형 상담으로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또 대안주까지 함께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문자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0082번 참고해 주시고요. 서울경제TV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도 열려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전화 연결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네, 두산 로보틱스 네. 61,000원에 15%. 어떻게 좀 더 사야 될까? 아니면은, 제가 조금,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을지 그냥 있어도, 더 사지 말고 다른 걸 사야 될까 싶어서 전화드려봤어요. 네, 고민이 참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61,000원에 매수하시고 또 15% 비중 가지고 계시는데요. 로봇주 중에서 조금 주춤주춤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종목인 만큼 참 다양한 생각도 드셨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 여부도 고민되시고 또 계속 홀딩하면 수익권까지 갈 수 있을지 이 부분까지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좀 확실한 상승 탄력을 받으면 좋겠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순환매를 좀 기다려봐야 되나요? 다른 종목 사시려면 어떤 거 사실 생각이세요? 두산 에너지리치. 그렇게 올라간 거를? 몇 번 들어갔다 나왔다 했어요. 예? 좀 밑에 있을 때, 들어갔다 나왔다 했어요. 두산 에너지리치. 저 밑에 있을 때 뭐 하셨다고요? 들어갔다 나왔다 했다고요. 아, 들어왔다 나갔다 했다고요? 네, 근데 그 너무 올라서 지금. 그래서 수익 많이 나셨어요? 아니, 조금. 그러니까 사고 팔고 해 본들 그 돈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할까요? 아니 지금은 주식을 열심히 모을 때지 왜 사고 팔고 해요? 난 도대체 당최 이해가 안 되네. 불안해서요. 조금 전에도 누가 상담할 때 불안해서. 아니 시장이 불안해할 걸 불안해해야죠. 지금 그러니까 이미 팔아도 회의하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 되신 분이 지수 5천까지 땡겨버린다고 하는데 뭐 어떡해요. 그렇다고 그 샀다 팔았다 해분들 그 돈 안 됩니다. 네네네. 그 푼돈 해갖고 뭐 하려고? 뭐 장 볼 때 쓰려고 하는 거예요? 네. 목돈 모아서 집 사고 차 사고 해야지. 맞아요. 어떻게 할까요? 추매해 그냥 이거 48,000원대. 뭘 불안해하고 그래요. 자, 물어볼 것도 없이 추매해요. 예? 물어볼 것도 없이 추매했어요. 48,000원대 추매하시고요. 네. 자, 두산 로보틱스가 네. 이 공장 자동화 네. 이쪽에서는 전 세계 탑이에요. 아. 기술력이 좋아요. 근데 지금의 로봇주들이 움직이는 거는 공장 자동화 이런 걸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휴머로이드 로봇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런 애들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쪽으로 지금 많이 영향을 쏟아내고 있어요. 쏟아붓고 있어요. 아. 그러면 이 두산 로보틱스도 충분히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인공지능 쪽이 움직이게 되면 로봇주들도 같이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요 48,000원 이 부근부터 오게 돼 요 이하로는 추가 매수하시게 되면 네. 요 매수하신 단가 있잖아요. 네. 그 매수하신 단가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거예요. 네. 그럼 그때 더 보유하시든가 그냥 추가 매수한 거 매도하시든가 요것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네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네.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오늘의 상담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겠는데요.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의 말씀 들어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내드립니다. 긴 휴장일을 보내고 돌아왔는데요. 시장은 빨간불로 우리를 또 반겨주고 있습니다. 오후장에서는 어떠한 전략들 세워가야 할지 전문가님께 바로 말씀 들어보시죠.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디를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우선 그 시장의 이격이 코스피 지수의 이격이 너무 좀 벌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추격 매수를 하기가 되게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이거 매수하자니 빠질 것 같고 그냥 있자니 더 올라갈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이번 동시만기 주에 2분기가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2분기, 이번 주 목요일이 2분기 동시만기니까 이게 끝나버리게 되면 파생은 7월물 혹은 9월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젠 하반기를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게 지금 상반기에 상당히 좋았었던 내내 좋았었던 섹터들이나 업종군들 같은 경우는 바깥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조선 방산 저 밑에서 샀어요. 근데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시장이 좋아지면서 어떤 좋은 섹터가 눈에 보여요. 그러면 많이 올라간 섹터를 차익하고 싶은 매도를 차익을 해서 새로운 종목군들을 매수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이번 동시만기 이번 주에 좀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론은 많이 올라가 있는 거 조선 방산이나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조금 보유자의 영역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정책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1호 법안이 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반도체 쪽 보셔야 돼요. 지금 보는 건 하반기를 대비해서 포지션을 구축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반도체 쪽 좀 봐야 될 것 같고, 2차전지 쪽 마찬가지예요. 근데 2차전지는 조금 반도체보다는 좀 더 늘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을 좀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에너지 쪽 같은 경우는 태양광, 풍력, 그 다음에 이런 쪽 수소 뭐 이런 쪽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ESS가 있잖아요. 근데 ESS는 요 2차 전지 쪽에 좀 더 가까이 있어가지고 이게 조금 더딘 것 같습니다. ESS 쪽도 여전히 보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 쪽, 그리고 반도체 쪽, 인공지능, 그 인공지능에서 파생되는 그런 섹터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위주로 좀 보시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정책주들, 지주사 쪽에 있어서도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업종 대표주들이 올라갔는데 고객이탁금 60조에서 이제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중소형 지주사들, 그런 애들까지도 쫙쫙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겁니다. 지금 종목장 활발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쪽을 미리 대비를 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후장에서도 성공투자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